자, 이번 시간부터 주택법의 기출문제 내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도 7문제가 나오는데 4개에서 5개 정도 우리가 맞춘다는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게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주택의 정의. 자, 주택법상 주택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자, 5층짜리 건물이고 1층 전부가 POT 주장으로 쓰면 아파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파트 우리 기본 정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1층 전부를 POT 주장으로 쓰고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는 층이 최대 4개 층밖에 안 나오므로 아파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번 3층 건물이고 연면적 420제곱미터짜리 공동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가구의 기본 정의는 4개 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라서 이 사이즈가 맞는데 자, 이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자, 다가구 원룸형이란 말로 해석해서 이 원룸 형태인데 여러 세대가 살지만 구분기가 안 돼 있으므로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조건은 맞지만 이 공동주택이 이 다가구 주택하고 안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3번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고 건설하고 주거 조정 면적이 60제곱미터로 짓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자, 요게 맞죠? 자, 우리 국민주택은 두 가지의 종이가 있었죠. 자, 국민주택은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국민주택 정의 1번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1호 1세대당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것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은 두 번째 국민주택 정의에 맞아요. 기금 지원받고 85제곱미터 이하로 졌으니까 국민주택이 맞습니다. 자, 4번 자,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에 뭐 연립이든 다세대든 아파트든 또는 뭐 단독주택이든 간에 국민주택 정의에 들어맞으면 될 수 있으니까 이 다세대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에만 맞으면 주택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국민주택이 될 수도 있다. 기금 지원 받고 85 이하 같은 조건이 맞으시면 자, 5번. 자, 임대주택은 5층 이상으로 진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번 문제. 자, 주택법상 용어 정리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건데, 자, 이 용어는 자,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이설이다. 자, 맞죠?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설이 아니라 부대이설입니다. 자, 이거 2번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좀 틀렸는데 1번하고 2번은 부대이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택법상 부대이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인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입주민들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부대이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대이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같은 거 4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인데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않은 것. 자, 반면에 우리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거죠.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같은 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같은 것들은 복리시설입니다. 자,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3번에 자,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단지 안에 이 상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복리시설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이다. 자, 나중에 뒤에 와서 배우실 건데 자, 우리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을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시설하고 연결하는 것이 간선시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기시설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간선시설 기본 정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는 사람이 별로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맞죠? 이거는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는 공간이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겠네요. 이런 것들도 기본 문제로 푸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입주자들의 생활복리에 위한 유치원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리. 자, 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는 금방 봤던 대로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않은 공간이니까 부대시설. 자, 그 다음에 자,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로서 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이 된다. 맞죠? 자, 이건 준주택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준주택은 이 다중생활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다중생활시설이 이게 건축법상 고시원입니다. 근데 고시원인데 면적이 자,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종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하고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합니다. 근데 우리 주택부에서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든 500제곱미터 미만이든 뭐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이종근린 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모두 준주택 개념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 숙박시설로서 이종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도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은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이종근린 생활시설 같이 사이즈가 5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 모두 준주택에 포함되므로 이 3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죠. 이런 것들은 300세대 미만이고 한 세대가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야 되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지역에서 짓는 세 종류 주택을 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5번은 국민주택 규모가 자, 원래 85제곱미터 이하인데 1호 1세대당 자, 그런데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의 읍면으로 가면 국민주택 규모가 100 이하로 커집니다. 지금 수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으로 바꾸셔서 그런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답이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세 가지가 있고 자, 한 번에 300세대 미만으로 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맞춰줘야 됩니다. 단 소형주택은 60 이하를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1, 2세대당. 자,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그랬으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게 맞죠. 수도권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호 1세대당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국토법상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자, 세대별 조정면적 85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처럼 규제가 완화된 연립이나 다세대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란 말 때문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라는 이 사이즈 조건이 소형주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소형주택은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데 85제곱미터로 줬으니까 소형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뒤에 와서 배울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주변 새 아파트, 새 건물 시세에 맞춰서 분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게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5번에 문제가 있는데 자, 준주거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원문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일반주택은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혼합해서 지을 수 없지만 단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5번 지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정답 5번. 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준주택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이기 때문에 답이 2번입니다. 자, 이종근린 생활시설 500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 모두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여관은 그냥 이건 일반적인 숙박시설이고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것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유스호스텔, 수련시설이고 단지형 연립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므로 답은 요거 2번을 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6번 문제. 자, 주택단지의 분리.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하나의 주택단지에 중간에 어떤 도로가 통과하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되는 케이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을 지금 문제를 찾는 건데,
자, 우리 주택구에 보시면 하나의 주택단지가 자, 어떤 도로가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조형도로 여기 보시면 이뭐 자동차 조형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도로 폭에 관계없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조형도로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폭이 20m 이상 일반 도로, 폭이 8m 이상 도시교외 이용도로가 지나가도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고속도로는 도로 폭에 관계없이 주택 단지 안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되고요. 자, 1번에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은 돼야 됩니다. 폭이 20m 이상 돼야지 일반 도로가 폭이 20m 이상 되는 그런 도로가 지나갔을 때 별개의 단지로 분리되므로 12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갔을 때는 여전히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됩니다. 자,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만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자, 10m짜리면 8m 이상에 들어가므로 별개의 단지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자,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폭이 관계없고 그다음에 여기 도로법상 지방도로 같은 경우도 이런 특별한 도로폭 같은 거 관계없이 별개의 단지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 폭 도로가 지나갔을 때 별개의 단지로 분리되므로 12m짜리 일반 도로는 여전히 도로가 지나가더라도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자, 7번 주택법상 자, 여기 보시면 그 공공택지 안에서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지을 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분양가격 법으로 정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때 공공택지라는 개념, 자, 이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필요 없는 말이고 이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라는 땅이 우리 법에 9가지의 공공사업이 있었죠. 자, 이때 보시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용지, 택지 개발 사업에 따라서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건설하거나 자, 4번 질문도 맞는데 자, 5번 질문 보시면 도시개발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자, 우리 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가 이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 시행자 번호 중에서 1, 2, 3, 4번 이 공공시행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만 이 공공택지로 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조합이 할 때는 틀립니다. 공공주체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했을 때 이 공공택지가 되니까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이 공공주체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도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다. 그래서 우리 요거 제가 갖고 있는 요약집에 179페이지 보시면 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로 인정하는 사업 같은 거 대표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경제자유구역 사업,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조성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수용 방식일 때만 공공택지다. 여기 세 가지 사업은 수용 방식에 걸려 있을 때만 공공택지가 되는 거니까 답이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주택법상 간선시설. 자, 우리 간선시설은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택단지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 바깥입니다. 자,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이라는 기간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시설, 주택단지 안에 꼭 필요한 기간시설들 6가지를 주택단지 바깥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게 간선시설입니다. 다만 가스통신, 지역난방, 분홍색 3개는 여기 연결되는 부분도 간선시설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한다. 자, 원래 간선시설은 연결시켜주는 부분만 간선인데 다만 여기 이 분홍색 3개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연결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하는 겁니다. 결론이 가스통신 지역난방 3개가 간선시설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연결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 아까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연결되는 부분도 간선이고 해당 기간시설도 간선 개념에 포함합니다. 자,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사람이 없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복리시설, 주차장 같은 거 관리사무소는 이건 부대시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간선시설은 3번입니다. 자, 9번.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0m짜리 일반 도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까 일반 도로는 20m 이상 폭으로 이렇게 일반 도로를 내서 분리가 돼야지만 별개의 단지로 구분되는 거니까 1번 틀렸고, 자, 우리 공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주택을 지을 때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 받아야 되는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공구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자, 받고 나서 자, 한 공구당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200세대 틀렸습니다. 자, 공구별로 1공구 300세대 이상 들어가야 되고 2공구도 300세대 이상 들어가서 1공구 300세대 이상 먼저 착공신고 들어가고 먼저 공사한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고 2공구는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할 수 있는 단위인데 착공 들어갈 수 있는 단위인데 300세대 이상으로 한 공구의 개수를 넣으셔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막아서 구분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인데 이게 구분 등기는 자, 구분 소유권은 따로 있으시면 안 돼요.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다가 구분 소유권을 따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하나로만 되어 있고 실제 벽으로 막아서 실질적인 생활을 두 개의 공간, 두 개 이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단위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벽을 막아서 구분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고 구분 소유권은 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500세대인 국민주택, 소형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산업입지 및 개발하거나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다. 자, 우리 공공택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서 이 공동주택 용지가 개발되면 공공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용방식이라는 조건은 따로 없어도 되고 여기 5번 지문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물어보고 이 소형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념도 물어보고 공공택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막 섞어서 혼동시켜가지고 주택 단지, 공구 이렇게 섞어서 내는 문제까지 있으니까 최근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한번 보시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주택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우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앞에 설명한 대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생활할 수 있게끔 벽을 막아서 두 개 이상 공간으로 나눠 쓰고 구분 소유권이 따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구분된 각각의 공간, 주인 세대하고 또 월세 주는 세대마다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인 세대나 자, 구분된 별도 세대에 각각 욕실, 부엌, 현관 같은 것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각각 그 구분된 공간은 12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사이즈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사이즈 제한이라는 거 따로 없는 조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다가 폐지된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경계벽 같은 걸 막을 때는 경계벽을 일반 시멘트 같은 걸로 막았을 때는 연결물을 붙여야 되고 아니면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해줘야 되고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 각각의 전용 면적이 전체 주택단지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 세대수 그다음에 세대 전용 면적 같은 경우도 전체 세대 전용 면적의 3분의 1 전체 주택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맞게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세대별로 각각 욕실, 부엌, 현관 이런 2번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할수 쓸 수 있게끔 연결문을 붙이든지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벽을 뗄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3분의 1 이내 그다음에 이것도 3분의 1 이내라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 공동주택의 전체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게끔 줘야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요건 정답은 우리가 요거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법상 용어 정의 중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또 뭐 29회 때 나왔는데 자,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에는 자, 한 세대 거주하는 단독, 다중, 다가구 들어가는 거죠. 공간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 안 들어갑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들어가므로 기숙사가 빠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다가구 주택은 3층짜리면 이거는 단독주택이라는 주택에 들어가는 거고, 자, 공간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으로 안 봅니다. 기숙사도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빠지는 거고, 자, 다세대 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 그러니까 지금 니은, 리을, 미음은 빼고 기억하고 디귿 요거만 주택법상 주택이고 니은, 리을, 미음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이니까 정답이 리을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번하고 4번이겠죠.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4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2번.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대한 기본 정의와 이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주거 전용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민영주택. 자, 우리 국민주택이 아닌 것이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민영주택이라도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맞춰서 지면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국민주택이 두 종류가 있고 국민주택이 아닌 것이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건설하고 전용면적이 10세대당 80제곱미터면 자, 우리 공공주택,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고 한 세대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아파트는 국민주택 조건이 맞으니까 국민주택이 맞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자, 국민주택을 질 수도 있는데 이 재정 지원을 받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국민주택 정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므로 이 50% 이상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조건은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이제 5번이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 다세대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따질 때, 85제곱미터 이런 거 따질 때, 이 바닥 면적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만 제외한 면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자, 우리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따질 때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자, 그런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 면적을 모두 제외해야지만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의 공용 면적이 복도, 계단, 현관 같은 지상에 있는 공용 면적, 그다음에 지하층 면적, 관리사무소 이런 거를 다 빼야지만 전용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여기 지금 기역번하고 요 니은번 부분을 빼시면 나머지가 이 전체 건물의 바닥 면적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그 계산해서 우리 전용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다세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따질 때는 지하층만 빼는 게 아니죠. 현관, 복도, 계단도 빼야 되는 거고 관리사무소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 계단 같은 부분은 공용 면적이므로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요 4번하고 5번은 요 해설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12번 정답은 2번.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거 전용 면적을 따지는 방법을 문제를 같이 섞어서 냈습니다. 자, 13번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폭이 8m 이상 도시계획 이용도로가 지나가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 폭으로 지나가야 되고 도시계획 이용도로는 8m 이상만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니까 1번 맞습니다. 자, 2번 단독주택에는 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죠.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한 세대 거주하는 단독, 다중, 다가구가 포함되므로 2번 틀렸습니다. 다가구주택 포함이 됩니다. 자, 3번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거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기숙사가 아니라 다세대로 바꿔서 봐야 되겠죠. 2번은 다가구가 맞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아파트, 연립, 기숙사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기숙사는 제외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공동주택이다. 기숙사는 제외. 그 다음에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가 포함되므로 2번, 3번 같은 거 다 틀렸다고 보시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이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번지는 보신 거니까 중복됐네요. 자, 4번. 주택법상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일부이고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죠. 예, 포함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리, 근린생활시설도 복리, 유치원도 복리고 주민운동도 복리인데 지역 난방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이건 간선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복리시설이고 요거는 간선시설이므로 이걸 부대시설 걸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 요거는 간선시설이기 때문에 네, 답은 우리가 이게 1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중생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다중생활설은 고시형 개념이니까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고 1세대당 84제곱미터로 지었으니까 국민주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입니다. 기간시설을 단지 바깥하고 연결하는 것이 그게 간선시설의 원칙 개념이기 때문에 6가지는 자, 간선시설이 아니라 이건 기간시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건 6종류의 기간시설이다. 이렇게. 자, 방범설비는 이거는 부대시설입니다. 주민 공동시설은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정답 우리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15번 주택법상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작년도 문제네요. 자, 주택에 딸린 건축 설비 같은 경우는 승강기 설비, 전기 설비 같은 것들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부대시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기억 틀렸고. 자, 니은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단지형 다세대. 자, 단지형 다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 맞고 300세대 미만도 맞고 국민주택 규모도 맞췄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맞네요. 니은번 맞습니다.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건 기본입니다. 니은하고 디귿번만 맞는 거네요. 니은, 디귿. 정답이 4번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또 나왔죠?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를 보는데 그러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철도는 도로 폭이 관계가 없고 고속도로도 도로 폭이 관계가 없으니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저용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에 관계없으므로 모두 그럼 분리할 수 있는 도로나 철도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문제네요. 10m짜리 일반 도로는 별개의 단지로 분리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자, 도시계 이용도로는 8m 이상만 조건이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이 여기 3번이 되겠죠.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폭으로 지나가야지만 별개의 단위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강의는 주택법상 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주택조합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